시사잡기 2부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카페 가서 음료 주문 안 하고 매장에 앉아있기만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리고 카페 주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달갑지 않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국내에서 이게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 스타벅스에서 흑인 손님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며칠 전 일이고 인종차별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건은 일단 이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내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경찰관 6명이 갑자기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남성 2명에게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왜 연행을 했냐. 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매장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흑인 남성들은 그런데 당시 흑인 남성들이 백인 부동산 업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 남성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남성들이 왜 나가야 하느냐. 이건 완전한 차별이다.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요. 예. 그리고 옆에 있던 여성 고객도 내가 봤는데 이 사람들 아무 짓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허허. 그래서 당시 이제 주변 손님들이 이 체포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고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요. 조회수 수백만 회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흑인 남성들 바로 풀려났지만 인종차별 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해당 매장 앞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1인 시위를 하는 주민들도 있었고요. 일부 고객 같은 경우는 일부러 주문을 하지 않고 매장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퍼포먼스를 벌이기까지 네.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의 CEO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CEO 케빈 존슨이 미국 방송에 나와서 부끄러운 일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유감을 표명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매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찰의 대응 방식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15분 동안이나 이 흑인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화장실 사용 문제를 놓고 흑인 남성들과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또 뭐 해명을 하긴 했지만 과잉 대응, 과잉 체포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뒤늦게 기다리고 있던 백인 남성이 와서 항의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일단 뭐 초반에는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도 지금 사과가 없다. 네. 이건 문제네요. 다음 뉴스요. 네,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영 검사가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상. 네. 어디서 주는 상입니까? 그 한국 YWCA 연합회가 제정한 상인데요. 네. 그 한국 여성 지도자상 안에 젊은 지도자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을 수상을 했고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이후에 국내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서 검사가 오늘 시상식에 참석하는 대신에 서면으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의 의의를 강조한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투 운동은 공격적인 폭로가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2차 가해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온다. 참고 또 참던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가해자가, 조직이, 사회가 부인과 비난, 은폐와 보복을 시작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미투 운동 사실 미국에서 촉발됐잖아요. 네. 미국의 기자들도 이번에 무슨 상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기자들과 잡지 더 뉴요커의 필진 로난 페로우가 미국 저널리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퓰리처상. 예, 그 공익 기여도가 가장 큰 공공 부문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예. 뉴욕타임스와 더 뉴요커는 지난해 10월에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30여 년 동안 여배우들과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폭로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퓰리처상 이 선정 이유에 대해서 퓰리처상 위원회는 강력하고 부유한 포식자들을 폭로했다. 폭발적이고 영향력 있는 저널리즘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수상 소식 다 축하하고요. 다음 소식.
내용은 좀 불쾌하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는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하철 몰래카메라 범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난해 몰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역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어디가 1등입니까? 네, 2호선 홍대 입구역입니다. 하하. 무려 83건이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서울 지하철 경찰대에 접수된 1호선에서 8호선 몰카 신고 건수를 취합한 결과를 오늘 공개했는데요. 일단 홍대 입구역이 왜 유난히 몰카 신고가 많았을까? 공사 측이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이 방문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대 입구역 다음으로 신고가 많은 곳이 고속터미널역이었습니다. 51건이었고요. 강남역 그리고 서울역이 각각 45건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지하철 몰카 신고 전체 건수는 643건이었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56건 늘어난 건데요. 2015년에 비해서는 200여 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2015년이 더 심했긴 했군요. 네. 아무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들이 주로 1, 2, 3, 4등이네요. 조심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